안녕, 라이언 뽀로로. 오늘은 통일된 신라의 새 옷을 입히다 신문왕. 글뿌리 역사연구회 그림 한여진 최동식. 인물로 읽는 한국사 통일신라 신문왕. 신문왕 681년 신라 문무대왕이 세상을 떠났어요. 문무왕은 숨거두기 전 정명태자를 불러 마지막 말을 남겼죠. 내가 죽거든 나를 화장해다오. 그러면 동해의 용이 되어 신라를 지키겠다. 말을 마친 문무왕은 조용히 눈을 감았죠. 정명태자는 문무왕의 손을 꼭 잡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아버님 뒤를 이어 훌륭한 왕이 되겠습니다. 부디 지켜봐 주소서. 정명태자는 제31대 신문왕이 되었죠. 신라의 신문왕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삼국통일한 신라는 전보다 땅이 2배 넘게 넓어졌죠. 백성들의 수도 많이 늘었어요. 넓어진 땅과 늘어난 백성들을 잘 다스리려면 새로운 제도들이 필요했죠. 게다가 전쟁에서 공세와 힘이 강해진 귀족들도 다스려야 했어요. 귀족들이 강해지면 왕이 마음껏 뜻을 펼치기 어렵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큰일 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멋이라? 금흠돌이 병사들을 이끌고 왕궁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금흠돌은 신문왕의 장인이었어요. 진골 귀족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귀족이었죠. 귀족들이 기어코 일을 저질렀구나. 신문왕은 곧바로 군사들을 불러 모았어요. 반란군들을 철저히 눌러라. 왕을 거스르는 자가 어찌 되는지 확실히 보여주겠다. 신문왕은 재빨리 군사들을 풀어 반란군에 맞섰어요. 그러자 금흠동물과 반란군은 크게 당황했죠. 왕이 이렇게 빨리 손을 쓰다니 어서 도망가야겠소. 반란군들은 이리저리 도망치거나 항복했죠. 금흠돌은 얼른 왕궁 밖으로 달아났어요. 신문왕은 군사들에게 명령했죠. 도망친 자들을 끝까지 쫓아라. 반란군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잡아들여라. 결국 김흠돌과 반란군들은 반란이 일어난 지 며칠 만에 모두 잡혔답니다. 김흠돌은 들어라. 감히 반란을 일으키다니 절대 용서할 수 없다. 신문왕은 김흠돌을 호되게 꾸짖었죠. 잘못했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김흠돌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어요. 하지만 신문왕은 꼼짝도 하지 않았죠. 김흠돌과 반란군을 처형하고 왕비를 궁 밖으로 내쫓아라. 신문왕은 김흠돌이 반란을 꾀하는 사실을 알고도 쉬쉬한 사람들까지 모두 잡아 버렸어요. 2번 다시 왕을 거스르는 사람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반란을 누른 뒤에도 신문왕은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혼자 나라를 이끌 수는 없다. 왕에게 충성하는 인재들이 필요해. 신문왕은 신하들을 불러 지금 신라에는 능력 있는 관리들이 필요하오. 국학을 세워. 교육기관입니다. 국립대학 같은 거죠. 국학을 세워 젊은 인재들을 키워야겠소. 나랏일을 인재들에게 맡길 것이오. 682년 신문왕은 국학을 세웠고 총명한 귀족 자제들을 모아 국학에서 유학을 가르쳤죠. 나랏일을 돌보는 관리들은 나라에 충성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아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젊은이들은 국학에서 밤낮 가리지 않고 공부했어요. 신문왕은 이 모습을 보며 기뻐했죠. 저들은 장차 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가 될 것이다. 신문왕은 넓어진 신라 땅으로 눈을 돌렸죠. 넓어진 땅을 골고루 잘 다스리려면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 신문왕은 우선 신라를 9개의 주로 나누었어요. 주 밑에는 군과 현을 두고 신문왕이 직접 관리를 보내 다스리게 했죠. 그리고 수경을 추가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통일 신라의 구주 오소경 제도랍니다.
소경은 지방에 둔 작은 서울을 말한답니다. 신문왕은 오소경을 만들고 옛 백제와 옛 고구려 귀족들을 각 소경으로 보내 살게 했어요. 그리고 신라 귀족들을 관리로 보내 다스리게 했죠. 귀족들을 뿔뿔이 흩어놓아 왕권을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였죠. 신문왕은 군사 제도도 다듬었어요. 예전부터 있던 군대에 새로운 군대 5개를 합쳐 구서당을 만들었죠. 이 구서당은 중앙을 지키는 군대였어요. 구서당은 신라인과 고구려 백제 말갈인으로 이루어졌었어요. 지방에는 십정이라는 군대를 두어 지키게 했죠. 이제 새로운 신라의 기틀이 어느 정도 잡혔다. 신문왕은 먼 산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남은 문제는 어떻게 귀족 관리들의 힘을 빼앗느냐다. 신문왕은 귀족 관리들을 누르지 않으면 변화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방법은 하나다. 노급제를 없애야겠어. 신문왕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을 내렸어요. 노급제는 관직에 있는 동안 대가로 받는 땅을 말한답니다. 신문왕은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죠. 노급제를 없애야겠소. 신하들은 깜짝 놀랐죠. 노급제를 없애다니요.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귀족들이 전부 들고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신문왕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노급 대신 관료전을 내려줄 것이오. 관료전에서는 조세를 거두는 것만 허락되오. 또 관직에서 물러나면 다시 나라에 돌려줘야 하오. 이 소식이 온 나라에 전해지자 귀족들이 강하게 들고 일어났죠. 그러나 신문왕은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귀족 관리들에게 노급 대신 관료전을 주기 시작했죠. 그러다가 689년에는 노급을 완전히 없앴어요. 그 대신 녹봉은 벼슬아치에게 1년이나 계절 단위로 주던 금품이에요. 지금 같으면 월급 같은 거죠. 주로 쌀, 보리, 명주, 돈 등을 주었어요. 그 대신 녹봉을 관직에 따라 차등 있게 주었죠. 노급을 없애자 귀족들은 점점 힘이 약해졌죠. 반대로 왕은 점차 힘이 강해졌어요. 이제 왕은 예전과 달리 귀족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뜻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답니다. 비로소 신라는 강력한 왕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신문왕은 69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 힘을 다해 나라를 새롭게 다듬고 안정시켰어요. 그 덕분에 통일 후 어수선했던 신라는 빠르게 안정을 찾았죠. 또한 새로이 나라의 기틀도 다졌답니다. 신문왕이 이루어 놓은 안정과 평화는 후대 왕들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었답니다. 인물탐구 신문왕, 근심을 잠재우는 신기한 필히 만파식적, 신라는 왜 도읍을 옮기지 않았을까? 이것은 다음 시간에 읽어줄게요. 오늘은 통일된 신라의 새 옷을 입히다. 신문왕 여기까지. 빠이빠이.